엄궁동 2인조 살인 사건. 남녀가 네. 차에서 만나가지고 공안시경까지 거의 대화를 나눠요. 그럼요. 그 남성이 알 수 없는 두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할 놈이라면서 때렸다는 거예요. 혹시 치정이나 원한 아닐까? 와서 보라 그랬어. 몰래 뒤에서. 어떠냐? 쟤들 어때? 네. 그때 당신 피해 준 놈들 맞아 안 맞아?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엄청나게 수상한 그 목격자입니다. 그렇죠. 이건 엄청나게 수상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309회입니다. 네. 309회 우리 저 홍 박사하고 하게 됐습니다. 시험 참 많이 갔다. 1990년도 사건이에요. 오. 근데 이제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재심하고 연관돼 있는 사건입니다. 네네. 근데 난 깜짝 놀란 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네. 의외로 많이 알아 사건을. 사건 엄청 많이 아시더라고요, 진짜. 어떤 거 이렇게 좀 이건 못 본 건데. 이건 그래 뭐 요전번에 했던 뭐 저 황호진 사건이나 이한길 사건, 뭐 송도 토막 살인 사건 같은 거는 사실은 그 자료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흔치 않다 보니까 근데 나름대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네. 했는데 아는 사람도 또 있어 그런 거를. 그 최오림 일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갖고 깜짝 놀랐어. 최오림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몰라요 매니아층에서도.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네. 아마 이 사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90년대 사건이에요. 1990년 1월 4일입니다. 네. 1월 4일 이제 새벽 거의 뭐 자정 무렵 정도 된 모양입니다. 네. 한겨울이겠네요. 그러네요. 1월 4일이면 예. 부산시 사하구 네. 신평동이에요. 신평동 그 인근에서 이제 이 남녀가 네. 차에서 만나가지고 한 공안시경까지 거의 대화를 나눠요. 그 안에. 1시간 연인 정도? 관계겠죠. 그 네네. 네. 늦은 시간대 차 안에서 그러게요. 만나서 그 차는 이제 그 당시 홍 박사는 아나 노얄사롱? 잘 모르겠어요. 노얄사롱은 굉장히 좋은 차예요. 고급 차예요? 아주 고급 차죠. 노얄사롱. 그 흔치 않은 차. 나도 그거 타보고 싶었는데 못 타봤는데 그 차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예. 이 두 사람은 불륜 관계입니다. 각각 유부남 유부녀 사이예요. 그냥 일반 연인이 아니고요. 예. 이 당일날 술을 마신 남성이 여성 집 앞으로 찾아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성이 차로 나와가지고 건 1시간 가까이 대화를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예. 나누다가 그러니까 음주운전하고 간 거지 남성이. 그렇네요. 예, 술을 마신 것 때문에 이제 갈증이 좀 나니까 예. 갈증 난다고 어쩌고 하니까 여성이 그럼 너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빨리 집에 들어가서 물 가지고 나올게. 예, 예. 그리고 이제 급히 집으로 물을 가지러 여성이 가요. 네. 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 물을 떠가지고 나온 여성이 놀랄만한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왜요? 그 어떻게 보면 불륜이지만 연인이지 연인. 그럼요. 그 남성이 알 수 없는 두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막 어떤 저 사람한테 막 맞아가지고.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궁극적으로 이 피해 남성의 이 나중 진술에 의하면 네. 물 가지러 나가고 자기 차에 있는데 갑자기 차 문이 열리더니 네. 모르는 얼굴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쑥 들이밀더니 돌로 그냥 머리를 막 내리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갑자기? 흘렸다 이제 이 얘기예요. 예, 예. 네,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딱 갔는데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야 막 피 흘리고 있고 남자 둘이 딱 있으니까 이러는 한 사이에 예. 이 남자 살리고 싶으면 조용히 차에 타. 여자한테. 여자한테. 예. 그래서 물들 채 탔다는 거예요 차에. 예. 여성이 차에 타자마자 남성들이 그 차를 운전해 가지고 예. 낙동강변으로 간 겁니다. 그 낙동강변이 엄궁동입니다. 그냥 엄궁동이 나오네요. 예, 여기서. 엄궁동 사건 이제 나오는 예. 순간입니다. 이게 엄궁동 유명한 사건이죠. 예. 낙동강변으로 데려간 겁니다. 거기에서 남성의 손을 뒤로 묶고 뒤로 결박하고. 뭐 노란색 테이프라고 그래요. 예. 그걸로 묶은 다음에 입을 막아요. 입을. 입도 맞고. 그래서 낙동강에다가 익사시키려고 밀어넣어 버립니다. 산채로요? 네, 산채로 밀어넣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 등등이 나중에 이제 분석을 전부 해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일단은 하여튼 일목요연하게 지금 가는 순서가 그래요. 네, 네, 네. 남성은 물 속에 빠뜨렸어요. 예, 빠졌어요. 예. 근데 그러고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물 속에서 어렵게 테이프를 풀었다는 거예요. 이 피해 남성이. 테이프를 풀고 물 밖으로 기어 나왔다. 예, 예. 기어 나왔더니 그거를 그 남성들이 보더니 다시 폭행을 시작하더라. 예. 이거 지금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성 지금 생존한 남성의 진술이죠. 이게 지금 거의.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지금 그런 않고서야 거죠? 모르는 거죠. 모르는 예, 거니까. 자, 폭행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다시 승용차를 끌고 가더라는 거야. 예, 예. 그래서 또 손목을 다시 묶으려고. 느슨하게 묶어서 네가 풀고 나왔다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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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묶으려고 했는데 뿌리치면서 도망을 쳐가지고 예. 그 길로 그냥 뿌리치고 여자한테는 빨리 도망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본인도 막 그냥 뛰었대요? 뿌리치고 달려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그 인근에 있는 사료 공장 네. 보일러실로 숨게 됐대요. 몸을 숨겼다 이거죠. 네, 보일러실로 자기가 수범을 숨겼다. 예, 예, 예. 예. 도주하면서 분명히 여성한테 빨리 도주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예.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남성은 새벽녘이 될 무렵에 네. 난 이해가 참 많이 안 가는 부분이 이 사건은 많아요. 예, 예, 예. 새벽녘이 되는 그 즈음에 그러면 꽤 시간이 흘렀죠? 그렇죠. 1시, 2시 해봐야 2-3시간 넘게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공장 직원한테 발견이 돼요. 이 돌로 맞아갖고 피 흘리던 피해 남성이. 남성. 예. 그래서 그 공장 직원한테 발견돼갖고 나중에 경찰에 신고가 되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당시에 남성은 머리하고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어서 얼굴 뭐 이런 데는 한 60바늘 정도 꼬매야 될 정도 상해를 입었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얘기가 돼요. 많이 다치긴 예, 했네요. 이제 이게 일련의 과정이에요. 지금 벌어진 일련의 과정. 예. 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서둘러서 이 사람 얘기를 듣고 낙동강변으로 당연히 가봤겠지. 그렇죠. 여성이 여자 거기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낙동강변으로 갔는데 예. 엄궁동 강변도로에는 피해 남성의 차가 있긴 있더래. 노얄사롱이. 네, 네. 그 있더래. 그런데 사람들은 없더라는 거야. 아무도. 예, 예, 예. 그래서 차라인 밑에를 비춰보니까 차에서부터 쭉 피가 이어지더래. 핏자국이. 그래서 핏자국을 따라서 갔더니 그 차로부터 한 20m 정도 떨어져 있는 갈대밭에서 예. 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아, 여성은 결국 사망한 그렇죠. 거네요. 야, 그 시신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네. 그 시신은 트레이닝복 하이, 예, 예, 예. 하이가 엉덩이까지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고. 이렇게 내려가 있고 상의는 목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 여성의 신체 부위가 약간 노출돼 있는 상태네요. 노출된 거죠. 위에는 가슴, 올라가고 아래쪽은 내려가고. 그리고 이마에는 예리한 흉기로 맞은 듯 반으로 이렇게 거의 쪼개지다시피 해가지고 피가 흐른 상태더라는 거야. 예. 이마가. 예. 즉 말하면 이제 추후에 정밀부검에 따르면 예. 두개골 분쇄골절이에요. 야, 이 정도면 그러면 엄청 둔기로 공경한 거네. 두개골이 분쇄골절이 되는 경우는 대체로요. 사람을 놔두고 저 성인 남성이 두 손으로 이렇게 겨우 들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내리 찍어야지 분쇄골절 와요. 이 그죠. 머리뼈가 이거 생각보다 엄청 단단한데. 단단합니다. 근데 난 근데 이거 단순골절도 아니고 지금 분쇄골절이면 다 조각조각 나서 깨졌다는 건데. 이 돌로 막 내리쳐가지고 분쇄골절 나기가 어려운 정도 형태예요. 아주 무거운 걸로 진흙이 위에서 거의 뻥 때리지 않으면 분쇄골절 거의 안 나거든요. 두개골 분쇄골절이 정밀 부검에 따르면 있었고 뇌 일부가 손상돼서 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심한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그 주변을 수색하다가 네. 여성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흰 손수건이 한 30m 지점에서 네. 있더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손수건을 봤더니 혈액형이 묻어 있더라는 거지. 왜? 그걸 즉시 국가수에 감정 의뢰를 했대. 아, 혈액이 묻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체액이 묻어 있어요. 책. 예, 예. 그러니까 성범죄가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거죠. 체액을 닦은 걸로 보이는 흰 손수건이 하나 떨어져 있어서 네네. 그거를 국가수에 감정을 했고 국가수에서는 거기에서 혈액형을 그때만 해도 DNA 기술이 없으니까 90년도에 그렇죠. 예, 예. 거기서 건질 수 있는 건 혈액형이죠.
아. 그 혈액형을 도출을 했는데 정액 반응에서 예. AB형이라는 거예요. AB형. 그럼 범인은 A형. AB형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네요. 자, 이제 이렇게 수사가 됐어요. 당연히 이제 경찰은 위에다 보고를 내가지고 수사본부를 설치를 하죠. 네. 그래서 90년 1월 5일 날 그 다음 날 부산시 북구 엄궁동 파출소, 네. 낙동강변 파출소죠. 그러니까. 예, 예. 엄궁동 파출소에 형사 50여 명을 투입해갖고 수사본부를 설치합니다.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키는 목격자이면서 피해자인 남성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제일 중요한 예. 이 사건의 포인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니까 예. 이 남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깜깜한 밤이라서 범인 얼굴을 못 봤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1월 4일 날 한밤중에 뭐 한 새벽 한 2시 뭐 그러면 그때 강변에 아무 불빛이 없을 텐데 거기에 끌고 가가지고 했으면 얼굴 못 보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는 없습니까 했더니 현금 2만 원 뺏겼대요. 가지고 있던 그냥.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인상착의라고 들이댄 거, 이 진술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데요? 한 명은 키가 컸고 얼굴은 자세히 못 봤으니까 네. 한 명은 키가 작았대요. 2명이다 이거죠. 그렇죠. 2명 중에 한 2인조라는 명이 거죠. 키 크고 하나는 키 작고. 작다. 참 이거는 의미 없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인상착의 진술입니다. 이거. 그렇죠. 예. 그 정도밖에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그래도 그거라도 건져놓고 예. 수사 방향을 딱 이제 어떤 식으로 설정할지를 고민을 했어요. 예. 경찰이. 자, 일단 두 사람은 각각 유부남 유부녀예요. 예. 그렇죠. 이 둘 다 그 한 무역회사 직장 동료 사이래요. 예. 그런데 이제 각각 가정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네. 불륜으로 만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치정이나 원한 아닐까? 그러게요. 그러고 이제 그 생존한 남성이 뭐 자기 때릴 때 그놈들이 뭐라고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할 놈이라면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경찰관들은 그 말을 듣고 더더군다나 너는 죽어야 할 놈이다. 불륜 너 저질렀으니까. 불륜 저지른 놈이니까 죽어야 할 놈이다 이런 얘기 아니야. 예. 그래서 뭐 혹시 원한이나 치정 관계 아닐까? 불륜으로 인한 어떤 원한일까? 뭐 이런 거 정도로 경찰은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또 그거는 그렇게 상정을 해봐야 돼요. 네. 물론 2만 원이면 90년도 2만 원이 작은 돈 아니에요. 아 그렇네요. 예, 90년도 2만 원을 강취당한 걸로 봐서 이거 데이트족을 노린 그 인근 불량배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또 뭐 그들의 어떤 우발적 범행, 아씨 눈꼴 쉬고 저씨 혼내가지고 거기도 돈이나 체포. 뺏어가자. 예.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수사 방향을 이제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일단은 유사전과자 수사를 해요. 이 90년도 수사 저는 눈에 보여요. 저도 그 시대에 경찰했기 때문에 네. 딱 공식 나와 그냥 딱 정해진 참 수사주의 편하게 전과자, 원한 동종전과자들. 시정 뭐 채권 채무 뭐 채권 채무팀 원한 시정팀 쪼개 형사들이 이거 알아봐 이거 던져 참 수사주의 거저먹었어 옛날에 진짜 아니 열심히 하는 분들은 했겠지만 그리고 이제 일단 강력 사건 나면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유사수법 전과자들은 그때부터 뒤지는 거야. 매일 끌려다니는 거야. 옛날에는 더 했을 것 같아요. 아이 뭐 얘기할 것도 없어. 그거 꼴보기 싫어서 피하면 그 피했다고 또 반축 쓴다고 옛날에는. 자 유사수법 전과자 등 다 즉 말하면 그 낙동강변 을숙도 그 유원지가 있잖아. 그 일대를 원래 유원지가 있으면 유원지 주변으로 기생하면서 그 얻어 먹고 사는 그 거지 같은 새끼들이 있어요. 이 불량배들이. 그러니까 그 일대 불량배들 전수조사. 이 새끼들 진짜 이제 이런 사건 나면 각오해요 원래. 아 오겠다. 그 당시에 전과자들은 아씨 동네에 살인 사건 났대. 너 불려갔냐? 물어봐. 나는 갔다 왔어. 야 때리냐? 막말로. 그 을숙도 유원지 일대 저 불량배들 전수조사를 병행을 했고요. 네. 이제 별거 안 나왔겠죠. 네. 근데 이제 경찰이 그래도 크게 이제 그 힘주고 있었던 거는 뭔데요? 수건이지 수건. 아, 일단 거기서 나온 AB형 그 혈액형을 뽑았잖아. 네. 그러니까 AB형 혈액형에 이제 큰 기대를 했어요.
그것도 추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전수조사해서. 그러니까 리스트에 나온 놈들 중에서 A병 아닌 놈은 다 터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게 엄청나게 허점이 많은 수사예요. 이춘재 사건도 결국은 그 혈액형 때문에 다 망가진 그렇죠. 거 아니야. 그렇죠. 대상에 들어왔는데도 혈액형 아니라고 이춘재는 데려다 조사도 안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잘못됐던 거 아니야. 그 혈액형이. 맞아요. 여기도 90년대 이놈의 혈액형 때문에 사건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일단은 예. A병으로 나오니까 형사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어. 왜? 피해 남성은 A형이야. A형. 그다음에 사망한 여성은 B형이야. 어. 그러면 범인 그 혈액형은 지금 정액에서 AB형 A형 나왔잖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범인이라고 이제 그 AB형이라고 단정을 한 건데. 이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지? 범인 손수건일 수도 있겠네.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 손수건에 닦고 간 걸로. 그러게요. A병이니까 여성이 이거 여성 거 아니라. 같으면 B형이만 나와야 되잖아. 예. 이제 이게 헷갈렸던 거예요. 이거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예. 그 이제 혈액형에 그 무게를 두고 예. A병 아닌 놈은 다 털었을 거야. 그냥 내보내고. 이맘땐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수사가 응. 정말 얼마나 허점이 많고 실패를 많이 하게 한 수사인지 몰라요. 결국은 그 영향인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수사 실적이 없어요. 뭐가 안 나와요? 예, 없어요. 자,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네. 현장에는 지문이 당연히 없죠. 뭐 바닥에 무슨 지문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겠죠. 뭐 흙바닥에. 네. 예. 이거는 영구미제 사건으로 가는 겁니다. 아, 답답하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아쉬운 부분 있어요. 뭐요? 공격한 곳이 돌이 많은 곳이에요. 돌? 예. 돌. 돌. 돌에 의해서 처음에 남성도 공격을 당했어요. 그랬다고 하죠. 예, 맞았다. 그러면 아마 하긴 했겠지만 형사들이 그 인근에 있는 속된 말로 짱돌 수사를 다 했어야 돼요. 피 묻어 있거나 그런 것들. 예, 그 아니면 흙에 일정하게 있다가 들었다 놓은 거는 자국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흙에 이렇게 이렇게 파인 잠겨 있는. 그 인근에 있는 돌들은 다 주워왔어야 돼요 원래. 그게 나중에는 제 경우는 강변에서 한 거 거의 4톤 트럭으로 하나 싣고 왔었어요. 돌을요? 그 주변 돌. 혹시 남아 있을 증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본 수사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도 해봤어요. 그러게요. 여기 현장에 단서가 분명히 남아 있었을 텐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미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유. 그러던 중이에요. 예. 91년 5월이 됐습니다. 네네. 5월 초예요. 91년 5월 초. 그러면 이제 1년 한 4개월 됐네요. 네, 그렇네요. 아유, 많이 지났네. 부산 사경찰서 형사팀 형사들이 첩보를 하나 입수를 합니다. 첩보요? 예. 예. 이 첩보는 별거 아니에요. 살인 사건 첩보가 아니고요. 예. 어떤 사람이 이제 그때는 정보원들이 다 있었어요. 경찰 정보원들. 형사들이 경찰 정보원이 아니라 형사 개개인이 이 자기하고 친한 정보원들을 좀 범죄자 쪽에 끼는 친구들을 좀 관리를 했어요. 설렁탕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이러면서 관리를 하면서 좀 이제 좀 범죄 첩보도 받고 그랬어요. 도둑놈들을 이제 범죄 첩보원으로 이렇게 삼아놓으면 이제 대체로 이제 금고 따기 잘하는 놈, 야 이거 누구 소행 같으냐? 그럼 딴 걸로 봐서는 따기는 누구 같은데요? 또 안창 따기, 소매치기 하면 소매치기, 안창 따기는 누가 잘하는데요? 어디 사진 좀 보여줘봐요 현장. 딴 거, 그 예리하게 칼로 딴 거 좀 보여줘봐요. 얘 밑장 따기 했네. 그럼 얘 누구일 가능성 많아요. 거기 알아보세요. 요런 거예요 첩보원. 그럼 또 그날 용돈도 주고 설렁탕 300이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보원들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범죄자라고 그래도 또 도둑놈들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 당시 얘기하면 뭐 간통이나 성범죄 저지른 놈은 사람 취급 안 하는 또 지 꼴에 지는 도둑놈 주제에 또 성폭행하는 새끼는 인간 취급도 안 하는 놈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혐오감을 느껴요 걔들에 대해서. 그런 것도 이용해서 걔들한테 물어보면 많이 나와요. 장르가 다르다 보니까 타직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걸 잘 이용해야 돼 형사들이. 그럼 또 정보도 주고. 근데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용돈이 너무 없어. 걔들 때문에. 줘야 되니까. 그 용돈 줘야 되니까. 난 진짜 속된 말로 우리 어머니한테 용돈 타다가 첫 번 용돈 주기도 했다니까. 그렇죠. 이거 정보 주려면 걔네가 또 몇 입에 주냐고요. 안 주지.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자, 첩보를 하나 입수를 했는데 네네, 어떤 네. 첩보였냐면 형사님 네. 을숙도 그 유원지에 말이에요. 요즘에 이상한 놈들이 자주 나타난대요. 예. 애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뭔데 을숙도 그 한적한 그 강변도로가 있는데 네. 그때만 해도 거기 와서 이제 연습을 시켜 남자가 뭐요? 여자 데리고 와서 차? 운전 연습 아 이런 걸 시켜 운전 이제 불법 교습을 시킨 게 어떻게 보면 무허가 교습이지. 그런 거죠. 이제 그거는 원래 불법이잖아. 그렇죠, 안 그리고 되죠. 을숙도 자체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때. 근데 거기에 이제 몰래 밤에 한적할 때 그 강변도로에서 무허가로 운전 교습을 하는 남녀가 있는데 걔들만 집중적으로 타겟팅 해가지고 가스총을 딱 내놓고 위협을 해서 예. 경찰 신분증을 보여준대. 응? 네. 그러면서 돈을 받아 먹는다는 거야. 경찰을 사칭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경찰을 사칭해서. 근데 이제 경찰들이 그럴 일이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걔들은 뭐 이 경찰 마크가 새겨져 있는 스티커를 보여준대. 스티커. 교통 딱지. 그건 어디서 구해가지고 경찰 마크 딱 있는 거 꺼냈는데 이게 딱지 꺼낸다고 예, 니네. 예. 뭐 이렇게 예.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걔네들이 중고 소나타 끌고 다니는데 네. 경광등도 이게 부착이 돼 있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삐용 하는 거. 그건 나도 형사할 때는 그 차 안에 넣어놨다가 급한데 할때 위에다 붙여가지고 돌리면서 막 달려가고 그랬잖아. 네, 그 경광등도 부착이 돼 있고 사이렌 시설도 해놨대. 왱왱 하는 거. 뭐야, 다 있네. 그러니 뭐 이건 마치 경찰 완전히 네, 사칭하는 네, 거지. 근데 그런 놈들이 있다는 거야. 걔들이 주로 하는 일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왱왱왱 경광등 돌리면서 경찰 마크 붙어 있는 스티커만 보여. 신분증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보여주면서 이거 불법 무허가로 지금 운전 교습한다고 딱지 띄는 것처럼 하면서 돈을 받아 먹는다는 거지. 그리고 차 유리에는 또 이렇게 써 있대. 교통지도. 예. 또 뭐 뒤에는 청소년 선도. 뭐. 이런 스티커도 잔뜩 붙여 있대.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으면 그 짓을 못 하잖아. 그렇죠. 이 남녀가 둘이 와서 매일이 몰래 할 때만 딱 나타난다는 거야. 갑자기. 예. 사람 많을 때는 안 나타난대. 그 많지 않을 때만 딱 나타나서 겁줘가고 돈 빼간다는 거야. 돈 네네네. 뜯어. 요 얘기를 딱 요 새끼들 봐라. 형사가 이 얘기 듣고 단속에 얘기했네. 그렇죠. 갈취사범이잖아. 그렇죠. 경찰 사칭 갈취사범이잖아. 그리고 또 저 형사들이 듣기에 요즘에 그 즈음에 그런 피해 사례가 몇 건 있었어. 아,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신고가 들어온 그 첩보도 있었어. 네네네. 직접 신고는 없었지만 그런 첩보가 많이 들어왔었어. 흘러서. 예. 직접 신고를 안 한 이유는 알겠죠. 자기들이 그냥 불법을 불법하니까. 했으니까 직접 신고는 안 한 거고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카더라가 첩보예요. 예. 그런 첩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정보원이 해주니까 예. 이제 그런 게 있었지. 근데 그 이제 첩보 내용 중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예. 89년 12월 10일 구체적인 첩보야. 예. 89년 12월 10일 01시경에 네. 부산 금정구에 살고 있는 남자가 술집 아가씨하고 예. 차 안에서 그거는 데이트를 즐겼어. 차를 끌고 들어가서. 예. 차 진입할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네, 운전을 한 게 아니라 네. 운전 연습한 게 아니라 데이트를 하다가 경찰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똑똑똑 두들기더니 당신네들 여기 차 끌고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왔어. 예.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당했다는 거야. 그런 첩보가 있었어. 예. 여기 맞네 이거. 비슷하네. 요 전문으로 그 동네에서 고집만 하는 놈 있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잡아보려고 형사가 작정을 했어. 네네. 그래서 이제 즉시 그 89년도에 당했다는 그 남자는 그래도 이제 첩보에 올라와 있으니까 네.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인상착의를 물어보게 돼요. 어떤 사람한테 당했냐. 예. 근데 요 남성이 피해 당했다는 남성이 네. 사실은 경찰이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순경이야 순경. 예. 순경이 당한 거요. 순경이 술집 아가씨랑 데이트 몰래 차 갖고 가면 안 되는 데서 한 거네요. 갔다가 뭐 경찰이라고 그래도 같은 경찰서는 다 다르잖아. 경찰서가 다르면 관할이 그렇겠죠. 다르면 갑자기 나타나서 여기 진입하면 안 되는 데서 들어와서 했다고 더더군다나 술집 아가씨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다 한 것 같아. 그러게 말이에요. 뭐 트렁크에다가 갇히고 뭐 그랬다는 거야. 막 의도 맞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런 말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만나.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도 쪽팔리고 하니까 신고도 안 했고 예. 뭐 본인은 뭐 아는 동기한테 얘기했다고 했지만 예. 정식 신고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경찰 사칭범한테 당한 케이스지.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가서 물어봐. 네. 그랬더니 키 큰 사람 작은 사람이야. 거기도 역시 인상착의 확인이 잘 안 돼. 안 되네. 밤이잖아. 예. 그렇죠. 공안시경이잖아. 그렇긴 하죠. 거기서도 키 큰 놈 작은 놈이야 두 사람이. 아까 근데 키 큰 놈 작은 놈은 일반적이에요. 키가 똑같은 놈이 어딨어. 그렇죠. 작고 크고 그렇지. 맞아요. 하여튼 그래요. 네. 그래서 경찰이 일단 이거 잡아야겠다. 부산 시내 유원지 네. 공터에서 이제 무허가로 운전 교습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겁줘가지고 돈 이제 뜯어내는 놈들을 이제 잡기로 이렇게 이제 작전 수립을 했어. 예. 그 결과 얼마나 이제 공을 들였겠어. 잠복하면서 받겠지. 91년 11월 9일 날 네. 2명을 체포했습니다. 2명? 네. 2명을 체포했어요. 예. 한 사람은 최 씨예요. 예. 20대 후반. 예. 한 사람은 장 씨입니다. 네. 30대 초반. 두 사람을 체포해서 한 조예요. 그 둘이. 네. 체포 당시에 그들은 가스총, 네. 무전기, 예. 경광등 부착, 가짜 경찰 신분증, 경찰 마크가 새겨져 있는 수첩, 네. 안에는 교통단속 스티커가 한 50장 정도 가지고 있더래요. 이거는 이제 그 예. 첩보된 내용이랑 거의 유사하죠. 유사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잡아왔어요. 네. 여기서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아까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 작다는 얘기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범죄 장소가 유사하고 그러니까요. 비슷하고 예.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을 잡은 다음에 이것들이 그 얼마 전에 일어났던 언궁동 사건 그 사건 저 피해자가 얘기했던 키 큰 놈 작은 놈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약간 비슷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장소도 강변이고 을숙도 인근이고 혹시 이게 언궁동 사건 그 범인 이 새끼들이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형사들이. 그리고 차 안에서 이렇게 데이트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습격하는 것도 수법도 같고. 그러니까 그런 갈취사범을 잡는다고 잡으면서 형사들이 진행 과정에서 엄궁동 사건을 자꾸 떠올린 거야. 네. 그 해결 못했잖아. 그렇죠. 1년 그래서 넘게. 이제 그 2명을 잡아온 상태에서 예. 그 엄궁동 사건 생존 남성 있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이제 와서 보라 그랬어. 몰래 뒤에서. 어떠냐? 쟤들 어때? 예. 그때 당신 피해 준 놈들 맞아 안 맞아 그래. 예. 체구하고 얼굴 인상이 비슷해요. 목소리가 같아요.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목소리가 같아요. 이거는 내가 볼 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가정교사식 피해자 신문한 거예요. 이거. 그때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 받고 키만 한 사람은 키 크고 한 사람은 작다고만 얘기했잖아. 예. 그게 가장 정확한 아마 표현일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남아 있는 기억 속에. 예. 그런데 갑자기 진화하잖아요. 체구가 나와요. 얼굴 인상이 비슷해요. 얼굴 어떻게 못 봐요? 봤다며. 그다음 목소리가 비슷해요. 그리고 범행 때보다 얼굴이 좀 탄 것 같아요. 얼굴 나는 이 얘기를 만약에 그 생존 남성이 했다면 예. 이 남성으로부터 다른 얘기 일치 안 들었을 것 같아. 말이 안 되는 소리 말이. 얼굴색을 봤다는 소리예요. 얼굴 범행 때보다 얼굴이 탔다는 게 말이 돼? 얼굴이 끓었다는 건데 그 밤에 깜깜해서 얼굴도 못 알아본 사람이 얼굴이 끓는 게 탄 것 같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 새끼 진술은 다 이건 뻥이야 이건. 그렇죠. 이거를 들을 가치도 없는 거야 이거는. 이거를 안다라는 건 그냥 얼굴 생김새를 알아야 돼. 이 정도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래 이거는 그 똑같이 생긴 얼굴이 맞네요라고 해야 이게 앞뒤가 맞는 거지. 얼굴이 탔다라는 거 얼굴 봤다라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이게 말이 안 맞는. 이거는 나는 형사들이 도대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이거를 언궁동 사건하고 연결을 했는지 그거 자체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아예 내가 볼 때는 형사들이 팁을 계속 준 거예요. 검접하잖아. 그때 뭐 다르잖아. 목소리 비슷하지?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네요. 예. 거기다가 혈액형이 일치해요. 아 혈액형 일치해요 또. 손수건에서 AB형 나왔잖아요. 예. 최 씨하고 장 씨 있었잖아. 예. 최 씨가 AB형이에요.
또 이게 또 일치해 버리는구나 또 이렇게. 그러니까 형사들이 이때부터는 이거 이 새끼들이 범인이네. 확실하네. 드디어 우리가 엄궁동 사건 그걸 해결하네. 잡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때부터 추궁했다 하는데 이 추궁일까요? 고문했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 그쵸? 고문했을 거예요. 아니 수사하는 그 행태를 보니까 고문했을 것 같아요. 행태가 그렇잖아요. 말이 됩니까? 깜깜해서 아무 달도 없는 거기서 아니 달이 있어도 얼굴이 탔는지 까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밤인데. 그 얘기 나오는 순간 이미 아닌 건데. 예. 근데 하여튼 뭐 거의 고문 수준으로 했겠죠. 결국 자백을 해요. 이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 우리도 그날 사실 죽이기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예. 그날 미쳤었나 봐요. 차 안에서 다정하게 낄낄대는 그 연놈들을 보니까 질투도 나고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도 후회 많이 했어요. 이게 자백 내용이에요. 이게 자백 내용이에요. 이게 아마 자백 이것도 교수님 봐보세요. 분석해봐 진술 분석. 이 사람들은 어쨌든 뭐 이런 돈 뺏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첩보 내용이잖아요. 그래요. 그런 짓을 한다고 치자고요. 어쨌든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엄궁동은 어쨌든 사람을 죽였단 잔인하게 말이야. 아주 죽였잖아요. 잔인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소랑 달리 그런 죽일 만한 뭐 에피소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차 안에서 다정하게 낄낄대는 연놈들을 보니까 질투도 나고 그랬다. 이거 다른 때는 안 봐요? 똑같잖아요. 다른 때도. 그렇죠. 다른 때도 연인들 습격한다면서요. 연인들한테 짠 나타난다면서. 그렇죠. 그럼 늘 보는 거예요. 늘 보는 거랑 똑같아. 그럼 왜 이날 죽였냐고. 이거 안 나오잖아요. 이거. 안 맞아 이거. 응. 그렇게 처음에 진술했어요. 자기들도 후회 많이 했다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진술은 한 10번 가까이 형사들도 미진하니까 자꾸 조수 더 받았겠지. 그랬겠죠. 맞추기 위해서 받는 거야 이게 더. 말이 안 맞으니까. 1차 진술을 맞춰놓으니까 그 사건 현장하고 부합이 안 되니까 또 말을 또 쫙가지고 그쪽 사건 현장하고 맞추고 하는 거야 이게. 10번. 그러다 보니까 한 10번 정도 진행되면서 수시로 바뀌고 번복돼가지고 나중에 왁구라 이게 그 틀이 왁구 소리 쓰면 안 돼. 틀이 짜지는 거예요 딱. 근데 제가 형사할 때는 그 본의 아니게 네. 왁구가 짜졌네 다이가 없네 이렇게 그 전부터 내려오던 그게 있어서 옛날에. 습관이 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 수시로 바뀌어요. 10여 회 하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요것들이 범인이라고 단정했어요. 자 경찰이 밝히는 그들의 범죄 행각을 보자고요. 예. 두 명은 낙동강 주변에서 경찰을 사칭하면서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을숙도는 차량 통제 지역입니다. 못 들어가는 곳. 예. 그런데 연인들이 차를 끌고 진입하기도 합니다. 예.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찰 행세를 하면서 봐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범인 중 한 명인 최 씨는 당시 자신은 청년 봉사단원이었대 실제로. 그리고 자연보호 활동도 자기가 하고 있었대. 예. 그러고 자기가 딱 한 번 돈 뺏었대. 한 번 을숙도에 차를 갖고 온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나가라고 그랬더니 예. 그 사람이 현금 3만 원을 줘서 얼떨결에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뺏은 게 아니고. 자기는 이제 딱 한 번 그게 있다고 최 씨는 얘기했어요. 장 씨는 나는 진짜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거고. 네네네. 이제 돈.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제 경찰이 그렇게 있고 그러면 이 진술이 예. 일치할까요? 10번 정도 조사 피의자 신문 조사 10번 받는 건 나도 처음 받네. 엄청 많이 받네. 일관성이 없이 반복되다가 두 사람이 어느 순간에 딱 일치해. 각각 대질 신문했을 거 아니요. 그렇겠죠. 그럼 두 사람의 진술이 범인 진범이면 맞아야지. 그렇죠. 사실대로 얘기하면. 둘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지. 예. 근데 10번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사람 진술이 각각 다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아니 딱 범죄 사실을 쓰려면 딱 맞아야지 두 사람 얘기가. 그렇죠. 안 맞으니까 10번을 받은 거예요. 피의자 신문 조서를. 왜? 그 10번을 받는 과정에 자꾸 가다가 어느 순간 딱 일치해서 이제 딱 그림이 짜진 거야. 정해진 이거 거네. 수사 아니지. 이거 한마디로. 판이 줄거리가 이제 딱 맞춰진 거네. 그러니까 서로 양쪽 말이 안 맞다가 어느 특정 시점부터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게 문제가 있는 가르친 거죠. 거야, 가르친 그게 거. 문제가 있는 거죠. 응? 특정 시점부터 두 사람 진술이 일치하기 시작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수사 간부들이 뭐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이게. 응?
체격 그다음에 키가 큰 게 최 씨래요. 네. 그 최 씨가 강목으로 피해자를 구타했고 키 작은 장 씨가 돌로 때려 죽였대요. 이렇게 진술했어요. 이거 맞춘 거예요, 서로. 이게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이네요. 정리된 내용이에요. 최 씨가 강목으로 피해자를 구타하고 예. 키 작은 장 씨가 돌로 살해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을 무려 10번을 이 사람들 받는 끝에 결국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기소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형사도 형사고 예. 그 형사를 감독하는 형사도 계장 과장도 있을 거고 서장도 있고 거기에서 또 경찰선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검사한테 검찰. 넘어가면 검사가 또 면밀히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검사가 아마 형사를 아마 철석같이 믿었나 봐요. 이 과정에서 스크리닝이 전혀 안 됐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올라간 네. 거예요. 살인 혐의로 기소가 딱 됐습니다. 네. 이제 이건 그 좀 새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 이 사건의 변호인이 문재인 변호사예요. 그 문재인 씨가 그 당시에 인권 변호사 하다 보니까 네네. 이 특히 장 씨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범인 아니라고 네. 문재인 그 변호사를 쫓아가서 그때는 문재인 변호사예요. 예. 뭐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지만 문재인 변호사를 쫓아가고 의뢰를 해서 문재인 변호사가 그때 붙어가지고 장 씨를 만나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 씨는 강력 범죄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장 씨는 시력이 장애에 가까울 정도로 나쁘다. 눈이 너무 나쁘다는 네. 거예요. 시력판의 가장 윗글씨 큰 글씨만 겨우 알아볼 정도다. 범행 장소는 달도 없는 깜깜한 곳. 완전 돌밭. 시각장애가 있는 장 씨의 범행은 불가능하다 거기서. 일반 정상인 사람도 잘 안 보이는 판국에 이렇게까지 눈이 나쁜 사람이 거기서 지금 그런 식의 범죄를 저지르기가 어렵다는 어렵다. 거죠. 이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문재인 변호사의 그 변론 변론이에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장 씨 같은 경우는 결국은 초등학교 또 눈 때문에 중퇴를 해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장애인 수준이에요. 장애 뭐 판정해서 장애인이다 네. 이건 아니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변호사가 그 무죄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살인으로 기소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문 변호사의 눈이 안 보여서 어렵다 말도 안 된다 하는 저 주장이 배척돼 버린 게 하나가 딱 있어요. 검찰 측 증인이 하나 왜요? 나와요. 뭐 반대되는 내용이 네, 있었나 그게 보죠? 뭐였냐면 장 씨가 그 당시에 신발 회사를 댕기고 있었어요. 신발. 예. 신발 회사 검사과에서 일했어요. 신발이 괜찮나 안 괜찮나?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사 직원이 나와가지고 이 장 씨가 신발 예. 검사과에서 일했는데 시력이 나쁠 수가 없어요. 검사과에서 일하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장 씨가 대충 본 거지 눈이 안 보여도 안 보인다고 그러면 잘리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 것도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발 회사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갖고 이 장 씨는 신발 검사과에서 일하기 때문에 시력이 나쁠 수 없다고 진술을 해버리는 바람에 문 변호사의 시력에 대한 그 논란은 사라져버렸어요. 배척돼 버렸어요. 배척돼 버린 겁니다. 그냥 시력에 대한 장 씨 본인과 문 변호사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재판정에서. 그 재판부도 그냥 그걸 수긍해 버렸어요. 변호사가 하는 얘기 안 맞네 이렇게 인식해 버린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1심, 2심, 3심 올라가 가지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무기징역으로 확정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자백하고 한 거는 경찰 고문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 네. 뭐 이런 것까지 막 주장하고 막 항소 상고까지 하는 과정에서 막 했지만 네. 그게 다 배척돼 버리고 대법원에서도 그냥 두 사람 무기징역으로 확정해 버린다. 확정해버렸어요. 확정. 자, 이 사건은 그렇게 그냥 정리가 돼 버린 겁니다. 그냥. 네. 자, 이제 이때 이 사람들이 고문하고 그래서 허위 자백했다는 어떤 그 주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이분들이 그때 주장했던 장 씨 같은 경우는 네. 91년 11월 8일 날 자기가 체포가 됐는데 네. 경찰이 오더니 잠시 얘기 좀 하자면서 차에 태우더라는 거예요. 네. 잠시 다른 얘기도 안 하고 그런데 일단 차에 타자마자 마구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차에서부터 차에서부터. 갑자기 예. 그리고 경찰서에 이제 그 두 사람이 끌려갔는데 예. 거기서부터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범행을 자백할 거를 강요당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장 씨 같은 경우는 뭐요? 눈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거꾸로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그 통닭구이라는 거예요. 이른바. 이렇게 네. 머리가 통닭구이를 가려고 했고 겨자를 푼 물을 코에 들이붓기도 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있던 고문이네, 고문. 일본 놈들 예, 그 예, 예. 일제 치하에 우리 독립지사 고문하던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완전한 고문이네 이거는. 나는 82년도에 경찰 들어가 가지고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는 선배들한테 들어봤어요. 예전에 근데, 그랬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82년도에 적어도 내가 경찰 들어가 가지고 예. 통닭구이 뭐 지금 얘기하는 이런 내용의 고문하는 형사들을 본 적이 없어요. 야, 세상. 근데 어떻게 이거 90년대 이게 예.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그렇게까지 고문을 당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예. 그런 것까지 다 주장했지만 뭐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그래 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기징역 떨어지면 이건 거의 이제 포기죠.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여기서 특별한 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장 씨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아들을 믿었어요. 내 아들은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 있는 인물도 못 되고 내 아들 눈도 안 보여. 제가 거기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돼. 어머니는 또 물어봐도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고 어머니는 철저하게 자기 아들을 믿었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네. 포기 안 했어요. 끝난 거 아니다. 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무기징역을 받고 진주교도소에 가 있었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면회를 가게 돼요. 엄마가 예. 갈 때마다 이 그 아들이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이제 그 나쁜 자살 같은 거 생각할까 봐. 이런 거 할까봐 밥 굶지 마라. 든든하게 먹어라. 살아있기만 해라. 그래야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볼 너 수 끊는다. 있다. 이런 식으로 아들을 격려했다고 그러고 참 어머니라는 존재가 정말 대단하시네. 위대해 위대해.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엄마가 면회 갈 때마다 이 들고 간 게 있었어요. 분홍색 보따리를 들고 다녔는데 어머니가 예. 예, 거기에는 어머니가 각 변호사들한테 댕기면서 수사 기록들을 이렇게 열람 복사 같은 거 한 거 그걸 받아갖고 차곡차곡 거기다 수집을 한 거예요. 아유,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대단하시네요. 자기 아들 사건 관련돼서 그게 분홍색 보따리예요. 그 그걸- 속엔 그 기록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했대요. 자, 세월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네. 2003년 8월이 왔습니다. 많이 지났네요. 10년 넘게. 예, 13년이 지났죠? 90년도, 예, 90년도니까 그렇죠? 예. 2003년 8월 수감 12년 차입니다. 장 씨는 모범수로 무기에서 감형이 됐어요. 징역 20년으로. 그 두 사람 다 무기로 확정이었는데. 근데 이 장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무기수였잖아요. 예, 예. 징역 20년으로 감형이 됩니다. 그럼 12년 살았으니까 8년만 있으면 나가잖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넉넉 잡고 8년. 네, 또 가석방 아니면 넉넉 잡고 한 10년. 네. 뭐 또 차이가 있어도. 그래서 장 씨 이 사람은 10년만 있으면 나간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그 즈음에 이제 어머니는 암투병을 하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아이고 안타까워. 안타깝죠. 예. 결국은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들이 무기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받았다는 소식을 못 들어요. 아이고 그리고 돌아가셨군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수감된 지 21년 6개월 됐습니다. 2013년 4월 26일 날 네. 수감된 지 21년 6개월 만에 장 씨는 출소합니다. 33살에 수감돼 가지고 예. 56세에 나왔습니다. 청춘이 다 갔네요. 네. 예. 그리고 장 씨는 나오자마자 생전에 어머니가 들고 다녔던 분홍색 보따리를 동생으로부터 전달받게 됩니다. 그 안에는 장 씨 사건과 관련된 모든 수사 기록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어머니가 다 모아. 어머니가 수집해 놓은 거. 그걸 전해봤습니다. 동생으로부터. 아이고.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역시 감형을 받고 최 씨도 출소를 해요. 네. 그래서 최 씨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억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너랑 나랑 왜? 너무 억울하다. 우리 생으로 이게 지금 이게 뭐냐. 그래서 재심을 신청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래서 변호사를 찾으러 다닙니다. 이 사람 둘이서.
근데 만나본 변호사들마다 하는 얘기가 예. 대법원까지 확정된 사건을 뒤집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안 된다. 어렵다. 어렵다. 난색을 표명하죠.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재심이 재심 결정받는 쉽잖아요. 것도 어려워요. 네. 재심을 하겠다. 하겠다는 결정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네. 장 씨가 한 기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기자한테 그 분홍색 보따리를 어머니 줘요. 보따리. 그리고 2016년 7월 1일 일요신문에 네. 처음으로 조작 누명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뜹니다. 처음으로. 그 기자는 그 보따리를 가져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분석했습니다. 기자 나름대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기자는 기록 전부를 살펴보고 이상한 점이 이거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기사화하는 한편 네. 그 당시에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준혁 변호사님. 박준영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요. 이 사건 좀 너무 이상하다. 그러고 기록 다 보내줘요. 자, 박 변호사도 기록 다 살펴봤어요. 예. 본인은 딱 보고 이건 이 두 사람 범인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네네. 박준영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박준영 변호사하고 같이 강의도 가고 친분이 있어서 네네. 나이는 나보다 어린 사람이지만 난 박준영 변호사 존경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에. 맞아요. 박준영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건이 이상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기록을 검토해 보니까 절차와 실체가 다 문제가 있었다. 특히 절차에서는 네. 고문, 서류 조작과 서류 은폐가 있었다.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일자가 없더라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돼요. 그거 말도 안 되죠. 내가 직접 그 물어본 얘기예요. 예, 예,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같은 거 작성 일자가 없었대. 그러니까 받아놓고 그때 맞췄던 것 같아. 날짜 써놓는 식으로. 근데 하다 보니까 까먹지 뭐야. 안 써놨어요. 그래서 빈 곳이 있은. 그래서 이들의 재심을 막기로 결정했다. 이게 엉터리라는 거죠. 절차, 실체 다 이거 엉터리라는 거지. 야. 그리고 이제 그 일요신문에서 연재되고 박준영 변호사 붙었고 박준영 변호사는 그 즈음에 요 사건 관련돼서 취재 중이던 또 SBS 그알팀이 하고 같이 단서 수집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하고 변호사하고 이제 같이 탁 협업이 된 예,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이제 이게 시작이 됐고요. 기록 검토 문제점을 보면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진술조서에 날짜가 기재 안 돼 있어요. 이거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이거 말도 안 되죠. 못 살펴봤나 봐. 그다음에 이제 두 사람의 경찰 사칭 범행은 또 한 건이 아까 3만 원 받았다며. 아, 그거요? 그거 인정했잖아. 그거는. 예, 예. 왜 여기 들어왔냐고 그랬더니 돈 3만 원 줬다는 거. 예, 예. 그거는 인정했잖아.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피해자 신고가 한 번도 없었잖아. 을숙도 주변에서 돈 뺏겼다는 사람. 첩보로만 들어왔었지. 첩보만 있었지. 어? 그렇네요. 3만 원 받았다는 거 빼고 그리고 그 피해자라는 순경 거 하나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이거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만든 피해 사례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뭐가 나머지는, 있어야죠. 그치? 예,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던 AB형 AB형. 혈액형 있잖아. 예. 이거는 A형과 B형의 혼합으로 나올 수 있는 정액 반응이래. 아, 이게 실제 AB형이 아니고 그냥 A형과 B형이 섞이면 이렇게도 그러니까 나온다. 내가 볼 때 그 당시에 체액 분리를 해가지고 혈액형 판단을 한 게 아니에요. 체액 분리를 했었어야 돼요. 짐작컨대 예. 여성은 A, 남성은 B였다면 네네. 아마 차내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 예. 여성의 손수건으로 닦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섞여갖고 A, B라고 나온 거네요. 그랬을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AB형이라고 혈액형을 범인의 혈액형이 AB형이라고 그러니까 단정을 딱 지으려면 네네. 손수건에서 체액을 분리해가지고 해가지고 혈액형을 판단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합쳐져서 이게 AB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AB형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도 배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최 씨가 AB형인 게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예, 이제 그런 오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범행 도구가 강목하고 주먹만한 돌로 때려서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키 큰 사람이 네. 강목하고 돌로. 근데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분쇄 이 두개골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해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 예. 이 두개골 구조는 엄청나게 단단해요. 그렇죠. 이 머리가 이거는 저 주먹만한 돌로 이렇게 때려갖고 분쇄골절이 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중이 많이 나가고 아주 무거운 걸로 위에서 꽂지 않으면 분쇄골절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 그 났던 그 두개골 분쇄골절은 큰 돌로 놓고 때린 거예요.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 본인들이 자백한 내용에는 강목으로 최 씨가 때리고 장 씨가 주먹만한 돌로 머리를 때려서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흔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 상흔이. 거기에 맞는 이 그 상처하고 부합이 안 돼요. 자, 혈액형도 분리 안 했고 범행 도구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을숙도에서 피해 당했다는 그 사칭 그 피해자도 딴 사람 거의 실체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이동 경로 네네. 이제 지들 둘이서 남자가 도망가고 난 다음에 얘들 둘이서 뭐라고 그랬냐면 둘이서 들어서 갈대밭으로 갔대요. 그 자백할 때 둘이서 갈대밭으로 가갖고 이제 그 폭행하고 때려서 죽였다고 그랬거든. 근데 둘이 들어서 옮겼다고 진술했는데 이것도 경찰이 판단 못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 왜요? 자, 여성 아까 복장이 어땠어요? 아래는 밑으로 내려가고 위에는 걷어올려 끌고 간 거예요 이거. 아 질질 끈이라고. 그래서 등짝에도 찰과상이 있는 거고요. 아 그러면 이거 든 게 아니잖아요. 안 들었어요. 이거는 피해자 등에 끌리면서 이동된 어떤 상흔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범인이 한 명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끌고 갔다라는 거. 두 명이라면 들었죠. 들고 갔을 거예요. 근데 한 명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끌고 갔으니까 걷어 올라가진 거예요 이거. 질질 끊으라고. 그러니까. 야 이거는 아예 맞지도 않잖아요. 범행이 한 명일 수도 있다는 데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 예, 저는 자꾸 그쪽으로 머리가 움직이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일단 아예 제가 안 말씀 맞네요. 이거 이외에도 뭐 이거 진술 분석을 한 내용을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그걸 얘기하다 보면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대표적인 게 요 정도예요.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 이미. 구독자님들한테 설득은 충분히 되니까 예. 이거 말 안 되죠. 야 아예 맞지 않잖아요. 아예 말이 안 되죠 이거. 이것만 가지고도 재심 청구를 합니다. 예. 이와 같은 단서, 말도 안 되는 모순된 증거로 이게 유죄가 났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하고 네. 재심을 청구합니다. 그게 2017년 5월 8일이에요. 자, 그 박 변호사는 이제 금방 이거는 아마 잘 안 받아들여지지만 재심 결정 자체가 네. 그래도 이 정도 있으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겠지. 거기다가 이제 박 변호사가 네. 좀 빨리 하려고 예.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 어떻게요? 검찰 과거사위원회에다가 조사 신청까지 해. 이거 문제 있다. 그러면 이제 좀 재심 결정이 좀 빨리 날 줄 알고. 예. 근데 그게 오히려 시간을 더 걸리게 해버렸어. 왜요? 거기서 검토하는 바람에. 과거사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구나.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2년 넘게 소식이 없어갖고 박 변호사가 많이 실망했었다 그래요. 안 될까 될까 봐. 봐. 그런데 결국은 2년이 지난 다음에 검찰 과거사위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뭐예요? 결론은 뭐냐면 예. 맞다. 경찰의 고문으로 인한 범인 조작 이거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립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박혔어. 예. 그게 2019년 4월 17일입니다. 이게 2년 걸렸구나. 예, 2년 그러니까.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경찰의 고문으로 인한 범인 조작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즉 말하면 이제 재심 청구 3년 만에 재심 개시 결정이 되는 겁니다. 3년 만에. 그리고 2021년 2월 4일 이건 저 재심은 고등법원에서 하니까요. 네네. 부산 고등법원 재심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무죄 선고입니다. 이때 그 최 씨하고 장 씨는 서로 손을 맞잡고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최 씨가 장 씨를 지목을 하는 바람에 먼저 잡힌 게 최 씨였거든요. 그 바람에 이제 장 씨가 끌려가서 같이. 이렇게 작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키 큰 최 씨가 잡혀갖고 키 작은 장 씨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미안하고 고맙고 이제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 물론 이제 그 최 씨 같은 경우는 공무원 사칭죄는 유죄가 났어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징역료의 선고유예를 받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무죄.
그리고 이제 장 씨는 무죄 선고받고 부모님이 있는 납골당으로 찾아갔다고 그래요. 어머니. 그 분홍색 엄마가 준 보따리 들고 가지고 가서 어머니 아버지 이 영안실 납골당 찾아가서 뵀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그러게요. 이 사건은 결국 재심으로 인해서 무죄가 무죄. 확정돼 버렸습니다. 물론 뭐 재심 결정 과정에서부터 또 재심 선고 과정, 진행 과정 이건 지금 제가 다 빼버렸어요. 그냥 결과만. 그거 하려면 지금 한도 끝도 없어요. 너무 길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순서대로 지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럼 이제 남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고문한 게 확실하잖아요. 지금 결정 재심계에 의해서 나왔잖아. 고문한 거. 허위 자백 받은 거 자백.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 형사들 고문 사실 있는지 여부 따져봐야죠. 그러게요. 근데 다 부인해요. 아니다. 아니라고 부인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 부인하는 이유 있죠. 공소시효 어떻게. 지났잖아요. 공소시효 그러네요. 지났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시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어디 사건은 했어요? 3대 사건이건 뭐 무슨 사건이건 인정한 거 없잖아요. 왜?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공소시효는요. 예. 없애야 돼요. 이게 구조상 반인륜적인 고문 수사 이런 거는 공소시효 없애야 됩니다. 저도 수사관으로 취직한 사람이지만 예. 수사관들한테 그 부분은 공소시효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짓 못합니다. 그래야 조심하고 안 하죠. 물론 지금은 아예 고문 수사하는 건 그건 바보 말도 안 되죠. 머저리나 하는 짓이고요. 그건 있을 수도 없고 그거 당하고 그냥 넘어갈 국민도 없어요. 이제는 맞아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 수사 이런 거는 공소시효가 있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어떤 경찰 같은 경우는 네. 취재 기자가 가서 막 취재하니까 나 말하기 싫다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취재 기자들 보는 데서 테이프 꺼내더니 집 딱 붙여버리고 이러고 앉아 있을 때 근데 말 안 하겠다. 치졸하고 나쁘지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형사들만 문제 있냐? 검사. 기소한 검사는요. 예, 그 예. 기소한 검사 있잖아. 그 사람이 현재 변호사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지금은. 예, 예. 아마 최 씨하고 장 씨가 찾아갔나 봐요. 찾아갔더니 소리 내면서 내쫓았다고 그러더라고. 왜 오냐고.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 경찰관하고 검사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불가능해요. 그게 아쉬운 거고요. 그런데 법원은 예. 2020년 1월 6일 날 재심 결정이 먼저 나거든요. 재심 그렇죠. 선고하기 전에 예. 2020년 아까 재심 선고는 21년. 21년도 했잖아요. 2월, 예. 근데 이제 그 전해 예. 2020년 1월 6일 날 부산 고등법원 김문관 부장판사가 예. 김문관 네. 부장판사가 재심 결정을 하면서 네. 장 씨하고 최 씨 그들의 가족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재심 그때 판사가. 그 1심, 2심, 3심 다 무기징역 때린 판사들이 있잖아. 그렇죠. 예. 그들을 대신해서 부산 고등법원 김문관 부장판사가 재심 결정하면서 장 씨와 최 씨 그들의 가족에게 사죄한다. 재심을 결정한다라고 밝히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사죄로 목례를 했습니다. 이거 처음으로 받은 사과 아니에요? 처음으로 사실? 받은 겁니다. 사건 발생 30년 만에. 이야. 진짜 어땠을까요? 네. 이건 비난할 생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 당시에 담당 형사는 4명이었어요. 이 사건. 4명. 네, 4명. 형사과장 이분은 부산에서 일어났던 어린이 납치 사건 관련돼서 그 유명한 그 영화로 나온 그 과장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가혹행위 공소시효가 7년이니까 이런 거 없어져야 돼요. 이거. 더더군다나 2007년 이전에는 이 가혹행위 공소시효 5년이요. 5년. 그러니까 아예 공소시효는 지나서 이 사람들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있잖아요. 이게 구조상 그냥 시스템상 이렇게 만약에 이런 가혹행위 있어서 가지고 이렇게 막 강요해가지고 허위자백 때문에 해갖고 재심하고 이러면 어차피 재심 나는 시점에선 처벌이 안 되는 거네요. 아예 벌써 이미 재심이라는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이렇게 오래 살고 나온 사람들은 오래 살고 나온 사람들은 공소시효가 다 예. 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조상 그러네요. 야, 이건 없애야 돼요. 제가 저 수사관들한테 욕을 배가 터지게 뭐 서말로 얻어먹어도 좋은데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없애는 게 나한테 욕할 이유가 뭐 있어? 그런 짓 안 하면 되지.
그렇죠. 이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네요. 가혹행위 공소시효는 의미가 없다고요. 보내놓고 나면 살 만큼 살고 나와서 이미 재심해가지고 할 때쯤 되면 그거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수사 중에 가혹행위 한 거는 공소시효 없애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박준영 변호사도 열받지. 그렇죠. 처벌은 못하니까 가혹행위로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예. 이제 재심이 진행될 때 예. 재심 신문도 막 하잖아. 그렇죠. 2019년부터 5월부터 6월까지 한 6번에 걸쳐서 이 사람들 불러다가 재심 신문할 때 가혹행위 예. 여부 따졌겠지. 그랬겠죠. 그때 가혹행위 없었다고 얘기한 내용 있잖아. 예. 그거를 이제 박 변호사나 박주영 변호사는 위증으로 해서 법정에서 그걸로 민형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거짓말한 거다. 그걸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거 직접적인 저걸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고문하는 걸 본 사람이 있어야 돼. 적어도 한두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요. 네. 이 사건의 담당 경찰관 그다음에 기소한 검사는 사과가 없었고요. 책임도 안 졌고요. 그냥 종료된 겁니다. 정작 그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진범은 영구히 검거가 안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진범이 안 밝혀져. 그러면 그 여성 그 누가 죽은 그 죽였어요? 여성은 누가 죽였는지가 좀 못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을 범인을 만들어 놓으면 정작이 진범은 누르라고 댕기는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따따블로. 따따블이네 진짜. 고통받으면서.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그냥 무지하게 고통받아 죽는 걸 그런 거 걸려서 뒤져야 되는데 예. 엉뚱한 사람 잡혀가니까 그 새끼는 발 뻗고 살다가 갔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그렇죠. 아니 살아있을지도 살아있을 수도 모르고. 없고. 예. 그러니까 정작이 그 엄궁동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진범은 영구히 지금 검거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그렇게 거고. 돼버렸어요. 자 거기다가 이제 공소시효 지나서 잡지도 잡히 그 못하고. 뭐 수사 개시도 못해요. 옛날 사건이니까. 예, 이 사건은 못해요. 그 당시에 강도살인죄는 공소시효 15년이었어. 15년. 90년도는. 참. 살인 사건 15년이었잖아. 나중에 맞아요. 25년 됐다가 예, 없어졌지만 이때는 15년이었단 말이에요. 짧아. 아유. 참. 그러니까 이 엉뚱한 사람들 잡아놓는데 진력하는 바람에 정작 범인은 훌딱 15년도 넘어가고 마음 편하게 지금 편안하게 잡아도 그 새끼는 처벌 못하고 못하는 거죠. 아예 수사 개시 자체도 안 되고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뭐 다 끝나버린 사건이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 사건. 아이고. 예, 장 씨나 최 씨가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국가를 상대로 해서 형사보상 배상금, 네,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밖에 없어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네. 2022년 9월 28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3부 네. 김동빈 부장판사예요. 네. 이분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어요. 배상해야 된다. 예, 이제 피해자하고 그 가족들이 116억을 신청했었거든요. 전부 다 합쳐가지고. 예, 116억. 근데 72억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승소라고 하는 거죠. 116억 신청했는데 72억이니까 일부 승소죠. 국가가 장 씨한테 19억 5천만 원. 이 억울한 옥살이 했으니까. 최 씨한테 18억. 그다음에 두 사람 가족 14명이 돼요. 네네. 그 사람들한테 인당 4천원에서 6억 5천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전부 합치면 72억 정도가 됩니다. 요걸로 끝났고요. 네. 당연히 법무부에서는 항소 포기해버립니다. 항소할 게 뭐가 있어요? 하면 안 되지. 네, 이런 사건에서. 그래서 이 사건은 민사로 이제 그 국가에서 배상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고요. 아이고. 참. 이렇게 이 사건은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엉궁동 사건은 진범. 진범은 못 잡고 엉뚱한 사람만 잡아가지고 억울한 옥살이 시키고. 억울한 옥살이 시키고 고문당하고. 고문당하고 국가 돈 세금으로 국가 돈으로 변제하고 그거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상한 목격자라고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네. 그 당시에 생존한 남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그래서 그 사람을 수상한 목격자라고 그래요. 목격자는 맞는데 좀 수상하다. 수상한 목격자라고 얘기해요. 저도 그분 수상합니다. 그러게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 있다면 네. 더 조사할 가치가 있어 보여요. 물론 뭐 수사 개시해봐야 안 되지만 네. 92년도에 근데 이 사람이 지병으로 죽었어요. 아 이건 뭐 사건 나고 거의 2년 얼마 안 있어서 죽었어요. 예.
범인 인상 차기를 그 사람이 제대로 말 못하다가 나중에 경찰이 자꾸 잡아오니까. 얘기하면서 목소리가 똑같다, 얼굴이 끓는 것 같다 등등으로 막 이렇게 진화했잖아요. 네네. 그분만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게 자꾸 변한 이유, 보지도 못한 얘기를 한 이유가. 그렇죠. 그런데 그분 사망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예. 1시 조금 넘어서 그 물속에 있다가 붕당붕당 빠져나와갖고 뿌리치고 빨리 도망가서 그 근처 그 사료공장 보일러실에 숨어 네네네. 있다가 직원한테 발견됐을 때가 04시 10분이거든요. 그러면 뭐 몇 아니 그러면 시간을 도대체 2시간, 3시간 가까이 네. 2시간 반 정도 거기 숨어 있었어요. 거의 그 시간 널널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 공장 직원한테 발견되면 보자마자 나 강도당했다 지금 여자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 게 일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요 병원에 6시 40분에 병원 갈 때까지 2시간 반 동안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아 뭐 저기 내 내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있고 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왜 말을 안 하지? 뭐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불륜이기 때문에 그거 숨기려고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사람이 지금 막 죽게 그러니까 생겼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만약에 그 여성이 사망하고 나면 지가 제1용의자가 되는데 말 안 합니까 그거?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 자체를 안 했다? 그건 좀 이상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수상한 목격자예요 그분이. 그래서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여자하고 있다가 뭔 괴한이 여자만 나가지고 혼자 놔두고 두 놈한테 뺏긴 상태 깜깜한 강변에 놔두고 나만 도망쳤는데 죽다 살아나서 처음에는 도망쳐갖고 피도 흘리고 정신없이 있으면서 떠나고 쫓아와서 죽일까봐 그러고 있어서 혼자 있으니까 가만히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발견되고 발견 4시 10분경에 그 직원에 의해서 발견이 됐잖아. 그럼 그 사람 있으면 안전하잖아. 그럼 그 사람한테 즉시 얘기해야지. 그렇죠. 병원에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지금 거기부터 가라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했다는 당연하죠. 거예요. 왜안 병원에 했을까? 간 시간이 6시 40분인데 2시간 반 동안 시간이 그렇게 널널하게 많은데 강도당했고 저 여성이 거기 있다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엄청나게 수상한 그 목격자입니다. 그렇죠. 이건 엄청나게 수상한 거죠.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돼요. 얼마나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여성이 있는데 그걸 말을 안 하게 됩니까? 여성에 대해서 아예 언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또 신고할 때도 자기만 강도당했다고 얘기하고. 이거는 말이 안 돼. 좀 이상해요. 그다음에 본인의 몸에 난 상처는 등하고 어깨에 손톱 자국, 찰과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데요. 그건 둔기에 의한 폭행 자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는 그래서 저는 두들겨 맞았다고. 성범죄가 싫어하는데 성범죄를 했나? 아니 그냥 뭐 성관계를 좀 했나? 그 또 여자 이런 좀 생각도 얼핏 또 들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렇죠. 손톱 자국이라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숨진 여성하고 다퉜을 가능성이 높은 게 숨진 여성 손톱 속에 이 남성의 그 살점이 들어서 A형이 노출됐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여성이 핥힌 경우는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퉜다는 얘기는 했어요, 이 사람이. 본인이? 글쎄요. 그러게요. 참 많이 수상한 목격자인 건 사실이에요. 많이 수상하기는 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최초에는 범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도 못하다가 예. 최 씨하고 장 씨가 검거되니까 그때부터 기억이 또렷해지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게요. 얼굴이 뭐가 그을렀다 더 그을렀다. 그러니까 이건 하고 경찰이 사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경찰 단속반이라는 말을 안 했었어요, 처음엔 이 사람. 그러다가 장 씨하고 최 씨 잡히니까 그때부터 경찰 단속반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 이거는 사경찰서에서 잡히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최초의 그 엄궁동 사건 났을 때는 북부경찰서거든요. 네네네. 북부경찰서에서 조사할 때는 무슨 경찰 단속반 이런 얘기 나온 적도 없어요. 이 사람 입에서. 네. 근데 장 씨하고 최 씨가 검거되면서 이제 사경찰서에서 그때부터는 경찰 단속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사람 입에서. 이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이 경찰 단속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경찰 단속반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건 되게 특이한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이거는 만약에 최초의 그 강변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관할 경찰서가 북부잖아요. 북부 경찰서 사건 때 그 얘기를 했었다면 그랬다면 뭐 좀 믿을 만하죠. 그때는 그런 말 없다가
최씨 씨가 잡히니까 갑자기 경찰 단속반 얘기가 나온다고 사학경찰서에서는. 예, 그 아마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이 무기징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가장 그래서 그 남성이 가장 수상한 저는 목격자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수상한 목격자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누구요? 91년 11월 8일 날 그 새벽 2시경에 그 91년 11월 8일 날 오후 2시경에 이제 부산 중부경찰서에 근무하는 그 순경이 그거 그 아가씨하고 그 데이트하다가 차 트렁크에 갇혔었다는 순경. 예. 그 순경이 이제 11월 8일 날 오후 2시에 예. 그 자기가 근무하는 경찰서로 이 그 저 사하경찰서에서 최 씨하고 장 씨를 데리고 와. 예, 잡아온 거예요. 사하경찰서 형사가 예. 이 그 순경한테 예. 중부경찰서로 데리고 와. 중부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보자마자 맞다 이놈들한테 내가 강도당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자마자. 근데 예. 동기래 동기. 아 뭐야? 아유 참. 그 바람에 이제 그 트렁크에 갖춘 것 때문에 네. 최 씨하고 장 씨는 이제 그 특수 강도의 감금 혐의까지 그 추가가 되게 됐던 거거든요. 돈 뺏고 트렁크에 네. 갖다 놨으니까. 근데 그 지가 제압돼 갖고 손이 묶인 제 트렁크에 그 갇혔다가 탈출을 했다고 그랬는데 네. 어떻게 탈출했냐 그랬더니 네. 손목에다가 힘을 주니까 그러니까 느슨해져 갖고 자기가 손을 핏 들어서 이거 풀었대. 뭐 그거 그리고 트렁크 속에 안에 있는데 시정 장치를 자기가 손으로 더 한참 더듬어서 힘껏 눌렀더니 트렁크가 열려서 자기가 나왔다고 얘기했거든 그 순경이. 예. 그런데 그 순경이 갇혔다고 주장한 차는 대우 르망이야 르망. 르망. 그 당시에 그 르망차에는 그 트렁크 안에서 비상 탈출 장치가 없어요. 못 나옵니다. 못 나오네요, 같이. 못 나와요. 그런데 지금 아시죠? 그 지금은 트렁크 그 저 안에서 열 수 있게 그 저 비상 탈출 장치 의무화했어요. 그게 2002년 9월 23일 날 건설교통부가 의무화했습니다, 이게. 그럼 이때는 그리고 아니잖아요. 2003년부터 그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에 네. 트렁크 안에서 열 수 있게 그게 의무 설치됐어요. 근데 그 이전에 90년도에는 대우르망이라는 그 차 안에 없어요? 트렁크 속에서 문 열고 나오는 그 비상 탈출 장치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지가 힘껏 이걸 눌러갖고 이거 누르고 풀러갖고 나와. 그러니까 그 거짓말한 자기 동기하고 짜고 헛소리 한 것 같아 이거. 그러게 없는 일이네요. 그리고 지는 이제 대우르망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나중에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그 르망도 아니에요. 뭐예요? 스텔라 남한테 빌린 차예요. 그럼 뭐야? 차종도 틀렸고 그랬는데도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있고 그 스텔라 역시 그 안에서 비상 탈출 장치 없었고. 그러면 다 안 맞는 말이고 진술도 다르게 한 거네요. 그리고 지 강도 피해 당한 것도 저 신고도 안 했었고.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이 순경의 진술 때문에 최 씨, 장 씨가 유죄 증거로 채택이 되고 추가 범죄도 된 거고. 위증이 얘도 명백해요. 내가 볼 때는. 근데 공소시효 지났잖아. 얘도 처벌 못 해요. 창피해 죽겠어. 창피해서. 이런 거는 완전히 사건을 그러니까 속된 말로 엮으려고 네. 창피해 죽겠어요. 아주 아니, 적극적으로 가짜 증거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창피해 죽겠다고요. 그래서 내가 요 근래에 스모킹건에서 뭐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했지만 오원춘 사건도 했고 네. 그 저 하면서 우리 방송에서도 대한민국 살인 사건 하면서 오원춘에 대해서 욕 엄청 하면서 그 당시에 112 신고 받아가지고 왜 뭐 구체적으로 주소대라고 계속 떠들었던 건 멍청한 새끼 그 순경 얘기 내가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냥 사건으로 해서만 하고 그때 욕이나 얻어먹고 이제 털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 또 스모킹건에서 그거 오원춘이 걸 또 갖다가 또 하네. 그래서 거기 앉아갖고 또 했어 나도. 또 화가 또 나. 그리고 욕이라는 욕은 또 지금 경찰에 대해서 엄청 먹잖아요. 근래. 경찰의 날이 10월 21일이에요. 예. 얼마 안 남았어. 근데 하필이면 이번 달에 그 경찰 욕 먹는 얘기만 지금 제가 자꾸 하고 다니니까 후배들한테 내가 좋은 소리는 못 들어요. 근데 우리 후배님들이 생각하지 잘못된 거는 앞으로 번복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현재 우리 후배들은 그런 짓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화날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궁동 사건도 언젠가는 맞아야 될 일입니다. 이거. 맞아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선정해서 했는데 공교롭게 저번 주에 오원춘이에서 욕 배터지게 얻어먹게 하더니 요번 주에 사건을 해서는 또 언궁동 사건 해갖고 또 경찰 욕 먹게 한다고 연타로. 후배들이 욕할지도 모르겠어요. 구독자님들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보다 엄청 욕 먹습니다. 진짜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제가 잠이 안 올 정도로 욕도 먹고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경찰 친정에 대한 어떤 사랑하고 연결하면 안 됩니다. 전혀 그렇지 맞아요. 않아요. 이거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가야지 진심으로 사랑받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자꾸 욕하시는 분들 네. 자녀들 있으시다면 그 생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애가 잘못했어. 근데 잘못했다고 안 하고 어이구 잘한다 내 새끼 이러면은 그 새끼가 잘 자랄까요? 그냥 그런 생각 한번 하여튼 해보세요. 아니 공교롭게 하다 보니까 저번 주에 또 오원춘이 해가지고 욕 배 터지게 얻어먹고 그런데 이번 주 또 대한민국 살인 사건 하면서 영궁동 사건을 하니까 또 경찰이 쟤는 왜 경찰 욕먹는 꼽지만 그 주제만 선정해가지고 계속 방송을 하냐 이제 그 얘기더라고 얘기인즉슨 근데 이거 언제 하면 안 할 겁니까? 그리고 그렇죠. 뭐 그 되풀이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아니 그리고 잘하는 건 또 잘한다고 하는데 기회 안 들어오셔갖고 그래. 원래 우리 사람들이 하나에 뭐 이렇게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은 그쪽 관련된 정보들만 더 잘 들어온대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장동익 씨 이제 이름 얘기해도 장 씨는 장동익 네. 64세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최 씨는 최인철 씨 61세입니다. 네. 그래서 뭐 국가상대 승소했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이. 이제 지금은 66세가 됐겠네. 장 그쵸, 씨가. 2년 전이니까. 66세 그리고 최인철 씨는 63세. 22년도에. 정말 억울한 범인으로 억울하게 몰려서 가서 생으로 옥살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을지 이분들을 생각한다면 미안해야 돼요. 그럼요. 경찰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면 미안하게 내가 안 했어도 그 판사는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는 다른 판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고등법원 판사는 재심 개시 결정하면서 김몽곤 판사는 일어나서 본인이 사과했잖아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사니까. 같은 판사가 한 검사도 잘못된 마찬가지예요. 결정. 지금 검사도 과거사위원회에서는 사과를 해버렸잖아요. 어찌됐건. 아니다고. 잘못됐다고. 이거 잘못된 거라고. 사과했잖아요. 그럼 경찰 쪽에서도 사과는 했어요. 윗선에서는. 그러나 실제 했던 사람들은 사과 없이 공소시효 없으니까 끝났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장동익 씨, 최인철 씨 그 억울하게 보낸 세월 밖에서 아주 알차게 맞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다가 정말 그러길 바라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보다도 나이가 어리니까 한참 오래 더 사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좀 고생이 많으셨어요. 악몽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 사건을 담당했던 그 형사들 만약에 우리 방송을 본다면 사람이라면 어느 날 한 번 정도는 자기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교수님. 생각하고 있겠죠. 한 번밖에 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거짓으로 살다가 비굴하게 살다가 가면 좀 추하잖아요. 그러게요. 생각해 보시죠. 부끄럽고 추하잖아요. 그 잘못한 일을 당당하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것도 엄청난 용기고요. 엄청 용기죠. 어쩌면 그 모습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리고 실수는 진심으로 할 수 있어요. 반성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요 진심 어린 반성이에요. 맞아요. 그거는 그냥 사과라고 하면서 사과가 아닌 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사족다는 핑계 거, 막, 그걸 핑계 그런 거는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변명 막. 그리고 끝까지 사과 안 하는 그런 거, 끝까지 다 눈에 보이는데도 인정 안 하는 그런 것들을 미워하는 거죠 국민들이. 맞아요.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면 지금 형사처벌할 근거도 없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처벌도 안 받아요. 비난은 받겠죠. 그러나 진심으로 용서를 빌으면 국민들이 용서해 줄 겁니다. 그래야 남은 시간도 더 자기 편안한- 자신한테 떳떳하요. 더 떳떳하고 좋을 텐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 해도 제가 어쩔 방법이 없지만. 예, 오늘은 꽤 길어졌네요. 네.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결국 재심으로 무죄가 돼버려서 미제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그랬네요. 궁극적으로는. 그렇네요. 예, 엄궁동 2인조 살인 사건, 뭐 혹자는 뭐 낙동강변 여성 살인 사건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거를 굉장히 많아요. 이 자료가 어마무시. 저한테 있는 자료도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근데 제가 거기서 줄여서 네. 한정된 시간 내에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어요, 교수님. 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